안녕하세요. 네, 베트남 초보를 위한 베트남 여행 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서 공항에 도착하는 것까지를 찍어봤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그 호텔을 이동하는 것까지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중간에 이제 택시에 대해서는 잡는 법, 뭐 가는 방법, 갈 때 어디로 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죠. 환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대해서는 요즘 그 호치민에 어디가 뜨고 있는지, 묵는 곳으로, 내가 묵을 곳으로 어디를 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택시 타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그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공항에서 막 출국장으로 나온 것까지입니다. 막 나왔을 때 왼편으로 보이시는 곳이 파파이스, 오른쪽으로 멀리 보이는 게 버거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왼편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택시를 타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택시를 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우버를 대신해서 많이 쓰고 있는 그랩, Grab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택시 타는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를 타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왼편에 파파이스 방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파파이스 쪽으로 가시다 보면 거기에 이제 택시를 타는 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일단 조심하셔야 될 건 먼저 다가와서 여기저기 막 안내를 하려고 하고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 다른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두 가지 주요 택시가 있는데, 그 주요 택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택시들인데요. 이 택시를 타시게 됐을 경우에는 혹시나 사기를 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택시들은 미터기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혹은 어떤 택시 같은 경우는 나가서 중간에 멈춰가지고 내리라고 하고 다른 택시를 타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요금은 두 배로 내야 되겠죠. 한 번 내고 또 한 번 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먼저 다가와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분들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파파이스 쪽으로 가시다 보면 녹색 옷을 입고 있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쪽으로 가시면 그분들이 바로 이제 그 비나선 택시에 그 택시 잡아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 꼭 그분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이제 그분들한테 안내를 뭐 받으면 좋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분께 직접 안내를 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워낙 또 선진국이다 보니까 줄 서는 문화가 확실히 그래도 정착이 돼 있는 편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줄을 서서 내 순서를 기다려서 택시를 타고 가시려면 오늘 중에 못 가시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지라도 눈치 봐서 적당히 좀 앞쪽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시는 게 오히려 맞는 방법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글로벌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이제 아름다운 한국인의 뭐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셔서 기다려서 한번 타보시는 것도 뭐 경험 삼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제가 살면서 겪어본 바로는 그렇게 기다리시다가는 정말로 오늘 중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공항에서는 내 순서가 절대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새로 오기 때문에 내 순서를 기다리다가는 오늘 중에 못 간다. 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적당히 눈치껏 앞에서 택시를 먼저 잡는다. 문 여는 게 임자니다. 문 열어서 택시를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 뺏는다거나 이런 정도까지의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도 이제 또 나름의 그 룰이 있습니다. 먼저 잡은 사람이 당연히 그건 임자죠. 네, 그 정도는 지켜주시되 대신 먼저 나도 적극적으로 택시를 향해 돌진을 해서 문을 열고 택시를 잡겠다. 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로 하얀색 배경에 띠가 좀 둘러져 있는데 하얀색 배경의 비나선 택시를 잡습니다. 비나선 택시, VINASUN, 이게 비나선 택시입니다. 비나선 택시가 가장 안전하고요. 네.
또 한 가지로는 MAILINH, 마일린 택시인데요. 이 두 번째는 마일린 택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선이나 마일린 택시를 탄다. 마일린 택시는 전체적인 배경이 주로 녹색이고요. 이 녹색에 MAILINH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산 모양처럼 생겼는데 마일린 택시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선이나 마일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타시고요. 자, 일단 택시를 탔습니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힘든 관문이셨을 텐데 어쨌든 택시를 타신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죠. 내가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아마 베트남어로 말씀을 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그 국제공항에 오셨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할 거라는 걸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지도를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글 맵을 이용하시고요. 구글 맵에서 지도를 보여주실 때 그 지도에 주소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주소를 가지고 곳을 장소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리명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거리명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명이 나오는 지도를 보여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비나선이나 마일린 택시를 탔다고 하더라도 간혹 이 기사님이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구글 맵에서 해당 지역까지 그 디렉션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누르고 그 지도를 맞게 가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간혹 길이 조금씩 다르게 가는 경우들은 있어요. 구글맵이랑 완전히 구글맵이랑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대충 구글맵에서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시려면 그걸 켜놓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보고 계시면 오히려 기사분들도 이 사람이 지금 구글맵을 가지고 보고 있구나, 체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택시를 타신 이후에는 가시는 목적지까지 지도를 켜놓고 그냥 가볍게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준다. 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화폐 단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많이 나온 건지 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뭐 돈 단위가 50만 동짜리도 있는데 이게 50만 동이 대체 얼마인지 이걸 내는 게 맞는지 이게 너무 헷갈리실 텐데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비자나 마스터가 적혀 있는 즉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의 마일린이나 비나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택시가 그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계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단 신용카드 단말기가 간혹 고장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뭐 가지고 있는 거 미리 환전을 해온 베트남 동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카드 단말기가 되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여기서 주로 이제 비나선 택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나선 택시 탈 때마다 뭐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가끔 계산하기 귀찮고 혹은 또 현금을 안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서 그냥 바로 카드로 계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카드로 계산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랩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랩은 사실 그 베트남 여행이나 동남아 여행을 오시기 전에 그랩 어플리케이션을 꼭 다운을 받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를 일단 잡는 것도 힘들 뿐더러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도 계속 걱정이 되고 또 도착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오실 때 그랩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다운을 받고 거기에 차분히 뭐 영문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분히 보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등록을 하고 오시는 게 뭐 제일 편할 것 같긴 합니다. 혹은 뭐 거기에 현금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그랩으로 잡고 나중에 내리실 때 현금으로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하더라도 어쨌든 그랩을 깔고 온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랩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신용카드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음 편으로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랩을 깔고 오셔서 그랩으로 택시 대신에 이용을 하시면 훨씬 안심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 지금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비엣이라고, 고비엣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또 하나 있고요. 다 그 성능은 같습니다. 그랩처럼 차를 잡아서 타고 다니는, 내가 이제 택시 대신 차를 고용해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고요. 그랩, 고비엣, 그리고 최근에 나온 BE라고 하는 비카, 요 세 가지 앱들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베트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중교통 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거를 설치를, 이 중에 셋 중에 한 가지를 다운을 받아서 오시면 아마 편하게 베트남 내에서 이동하실 수 있을 거고, 가장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수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머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되는데, 물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안전한 곳은 호텔, 주요 이제 3성급 혹은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을 예약해서 오는 것. 여기 이제 롯데호텔이 있습니다. 롯데호텔 레전드라고 있는데요. 롯데호텔에 머무시는 것도 좋고, 그 이외에 뭐 타임스퀘어는 거의 여기 자기들 말로는 6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6성급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 말로는 6성급이라고 하고요. 타임스퀘어가 있고, 또 쉐라톤도 있고, 뭐 여기 호텔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스.com이나 호텔스컴바인, 혹은 부킹.com, 뭐 트립어드바이저,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해서 호텔을 예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가족 단위로 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이제 여럿이서 동반해서 많이 올 경우에는 호텔을 잡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베트남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 뭐 에어비앤비 모르는 친구들 없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에서도 에어비앤비의 인기가 많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숙소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숙소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호치민 안에서 7군이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인타운이 있고요. 푸미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7군의 푸미흥이라는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7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구하더라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해보면 사실 베트남까지 놀러와서 한인타운에 굳이 머물지는 않습니다. 베트남까지 왔기 때문에 베트남 호치민의 중심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보통 다니시는 통일궁이나 아니면 전쟁박물관, 뭐 혹은 그 비텍스코어라는 뭐 타워, 뭐 여러 가지 이런 관광 명소들이 전부 다 1군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1군에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주요 호텔들은 대부분 다 1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로 하더라도 지금 대세는 그 빈홈 센트럴이라는 곳입니다. 빈홈인데요. 빈홈 VINHOME, 빈홈 센트럴입니다. 센트럴은 중앙을 할 때 센트럴. 이 빈홈 센트럴이라는 곳은 호치민은 이제 군별로 지역을 나눌 수 있는데, 호치민 1군 지역이 가장 중심부인데, 빈홈 센트럴이라는 곳은 빈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호치민 1군의 오른쪽 조금 위쪽에 여기쯤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 이제 1군이랑도 아주 가깝고 이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빈홈 센트럴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에어비앤비에서 빈홈 센트럴이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를 봤더니 투룸이 한 5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구하더라고요. 1박에. 그러니까 이제 뭐 막상 가보시면 에어비앤비면 뭐 불편하지 않나 하는데, 워낙에 요즘 뭐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 뭐 수건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건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세면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뭐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좋은 텔레비전,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뭐 거기 집이니까요. 똑같은 집이거든요. 집이니까 뭐 거기에 싱크대, 그리고 뭐 화장실이 2개 정도 있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뭐 방 2개 있으면 화장실 2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많이 오거나 뭐 2가족이 같이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에어비앤비를 구해서 가셔도 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빈홈 센트럴이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7군 푸미흥 지역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한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사실 빈홈 센트럴보다는 7군에 있지만 1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기가 어디였냐면 이제 선라이시티라는 롯데마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선라이시티라는 곳이었어요.
선라이즈 시티라는 곳인데 선라이즈 시티에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한인타운으로 7군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군 쪽으로 도심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신 경우가 많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롯데마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사실 여기의 장점은 그 인피니트 풀이죠. 인피니트 풀이라고 해서 수영장이 굉장히 멋있는 게 5층에 있어서 여기 이용만 해도 뭐 충분히 본전을 뽑는다.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빈탄 1군 옆에 있는 그쪽을 가시던가 7군 쪽에 숙소를 잡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공항에서의 거리 문제. 공항에서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비놈 센트럴로 가는 거 그리고 공항에서 7군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둘 다 만만치 않게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보통 한 15만 동, 20만 동 사이 이 정도 아마 택시비로는 가격이 나올 거고요. 그 정도면은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0,000원 안쪽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돈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게 거의 끝에서 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택시비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택시비가 대략 한 12만 동, 15만 동 요 사이 안쪽 언저리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혹 어떨 때는 그랩이 바쁜 시간에 그랩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워나 혹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 공항에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 이런 때 그 그랩을 이용하게 되면 택시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 그랩을 가지고 오셨는데 얘를 보니까 조회를 해보니까 요금이 갑자기 내가 한 2군 정도 가는데 혹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비논 센트럴 그리고 또는 저희 7군 쪽에 어디에 가는데 갑자기 요금이 막 25만 동 막 이런 식으로 막 높게 올라간다. 그럼 이건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택시를 잡으러 가셔서 바로 택시를 타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금적인 면에서는요. 물론 불안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그랩을 이용하겠다 하시면 그랩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랩을 이용하시더라도 아셔야 될 게 조금 몇 가지가 있네요. 왜냐면 지금 공항에서 어디로 오라고 안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랩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쫙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은 택시를 타고 호텔에 이동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호텔 위치를 어디를 잡으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택시를 탈 때는 카드 계산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구글 맵을 켜서 항상 가는 곳을 같이 보면서 가자. 그리고 자, 호텔은 어디로 구할까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좋은 건 당연히 호텔은 도심에 있는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 여기는 그 4성급이나 5성급 호텔들은 당연히 가격이 1박당 15만 원이 넘습니다. 20만 원 가까이 언저리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려면 이제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위치상으로는 가까울 거고 대신에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숙소가 정말 마음에 들고 괜찮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분명히 보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 명이서 같이 지내기 좋은 에어비앤비를 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비놈 센트럴 강추 요즘 같은 경우 거기 많이 갑니다. 비놈 센트럴 강추드리고 그 단지가 굉장히 멋있고 거기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놈 센트럴은 그 단지 안에 그 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을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래서 호텔은 머물 곳은 그 호텔이나 비놈 센트럴 혹은 7군 쪽에 여러 에어비앤비 숙소들을 알아보고 정하시면 된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